이동해서 저기 등대에 가서, 예, 여기도 길이니까, 예. 자,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기, 어우, 이게 햇볕 때문에. 오늘 바람이 덜 불어서. 그니까요, 오늘 날이 너무 따뜻한데요? 예. 얼마 전에 부모님들이 바람이 좀 잡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랬구나. 인양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 된다. 근데 그랬구나. 오늘은 거짓말 쳤는데. 예. 아. 건강하시죠 요즘에? 네. 요즘에 제가 방송을 자주 못 들어가지고. 예, 그러셨구나. 예, 저 요즘에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아니 얼굴은 홀쭉해졌는데. 아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미수습자들, 예. 다윤이, 예. 그리고 은화, 그 철민이, 예, 이런 미수습자들에 대한, 현철이, 철민이가 아니라 현철이었구나. 네. 영인이, 양승진 선생님,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예, 미수습자에 대한 그 프랜카드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곳이, 예. 여기가 이 팽목항, 네. 팽목항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예. 자. 햇볕이 저쪽에서 드니까, 네. 근데 아마 등대 아픈 그때 방송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안녕. 예. 이 정도에서, 예. 자, 이 정도에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빨간색 등대가 보인, 이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되겠다. 네. 자. 이거 봐, 방송이 안 돼. 아하. 여기가 지금. 지금 방송이 안 되는데, 예. 여기, 가만히 있어 보자. 지금 여기가 방송이 잘 안 되네? 내가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여기가, 나와요? 여기가 지금 제 거 스튜디오가 빨간색으로 나와요. 스튜디오가 빨간색으로 나오면 이게 방송이 잘 안 되거든요. 예. 이거 진짜. 잘 나오나요? 그 혹시 방송 들으시는 님들 소리 좀 줄여주시고. 예, 이게 지금 여기는 좀 빨간색으로 나와가지고요. 간당간당하게 나오는데. 네. 망고님 조금만 앞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이쪽 앞으로. 예. 아무래도 혹시 때문에. 자.
잠깐만요. 이게 저긴 것 같아. 보니까 옛날에도 저 빨간 등대 가까이 갈수록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아마 저기 그렇지 저것 때문이구나. 지금 저 대합실에 그 저기 통신 장비가 있어서 여기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셔도 돼요. 예, 거기서 보시면 햇볕 때문에 너무 괴로우시니까 이쪽으로 쭉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앉으시거나 쓰시거나. 예. 그래, 맞아. 오케이. 자. 조금 안정적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송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그 대합실에 송수신기가 있어서, 예. 그래서 저기 제가 지난번에도 등대 쪽으로 가면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좀 잘 되죠? 자, 시청자 여러분,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망치부인 방송 듣고 계신 님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와. 팽목항에서 방송할 때 이렇게 많이 본 거 처음이에요. 예. 자, 지금, 여기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맨날 혼자 왔었는데, 예. 이렇게 오늘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예, 잠깐만요. 옆에서 물어봐. 예, 그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일찍 오신 분들, 예, 정말 죄송하고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세월호 997일을 맞이해서 팽목항에서 생방송을 하러 오게 됐고요. 사실 이게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게 또 제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자. 뭔가 또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그러면서 가라니까 또 출발을 해서 왔는데, 오는 도중에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예상치 못한 우리 세월호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 또 이 사회적인 배경, 그 다음에 이 세월호의 의미, 우리의 시대적인 역사적인 의미들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돼서 오는 과정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 아침에 9시부터 했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못 봤다 싶으시면 예, 방송 다시 보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서울 돌아가면 재방송 해드릴게요. 오늘 방송이 제가 볼 때는 망치부인 방송을 그동안 한 번도 안 봤다, 예, 그동안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도 오늘 우리 방송만 보면 지난 10년 방송에 정말 지난 10년 동안의 망치부인의 방송에 진액이 들어있는 방송이다. 예,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보여드리고 싶은 방송이니까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을까? 제가 이렇게 팽목항에 아마 오늘 이게 4번째인가 3번째인가? 제가 이 팽목항에서 방송을 그동안에 한 게 이게 이제 제 기억에 3번째가 4번째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부끄러웠어.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여기 이 노란 리본들을 보면서 정말 이 노란 리본만큼, 숫자만큼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픈 첫 번째 방문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온 소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들이 왜 죽었는지, 우리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밝혀주세요라는 그런 진상을 규명해달라라는 그 소리를 제 가슴에 듣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왔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매여있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정말 저쪽에 구름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머무는 듯한 그런 환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왔을 때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원래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나? 이걸 점검하러 왔었던 것 같고, 오늘은 정말 다른, 우리가 사실 세월호라는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너무 큰 상처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너무나 충격이고,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정말 자괴감이 들게 하는, 온 국민을 멘붕시켰던 사건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정신적인 충격 속에서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라고 전 생각해요. 예. 지금도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 그날 전원구조라는 그 언론 보도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절망감과,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진실을 묻기 위해서 그렇게 잔혹하게 유가족을 짓밟았던 권력을 보면서 느꼈던 그 무수한 분노의 밤들이, 어쩌면 지난 11월에 그 촛불 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원동력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월호를 겪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미친 듯이 정말 잘못된 길로 그렇게 달려갔을 거다.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죽여간다는 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다. 그리고 너무나 꽃같이 귀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이 바다에서 그렇게 희생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속에, 진짜 우리 가슴속에 분명히 쳤던 것 같아요. 우리 가슴을 쿵 치면서 너 잘못한 거야, 너네들 잘못 가고 있어, 이거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다가 깊이 화인처럼 찍은 사건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대대적인 그 민족의 대각성운동이 전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국민들이 세월호의 원인을 생각해보게 되고,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가, 그리고 이런 일을 벌여놓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누가 이 희생자들을 짓밟는가, 이걸 너무나 만천하에 드러나게 했던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 11월에 이 촛불 항쟁을 정말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1,0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그 깨끗한 길거리를 정말 전 세계가 놀라면서 바라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집회 전에 가장 컸던 게 2008년 촛불이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0년 4.19 혁명 때도 추석전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돌을 던졌고, 1980년 5.18 때는 예비군훈련소에서 탈취한 총을 들었었고, 그리고 87년 60 항쟁 때도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면서 쟤네들은 이제 최루탄과 지랄탄을 쏘고, 우리 민주화 인사들은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투쟁을 했었죠. 그리고 2008년에는 광우병 시위가 있었는데, 정말 대대적인 민중의 움직임 속에서 그때 당시에 명박산성이라는 장애물들이 있었고, 그 장애물을 막 밧줄로 땡기는,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리고 이 방패에 찢겨갖고 손가락이 잘리고,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세문안교회 교육관 앞에 있었는데, 거기 그 밤에 앉아있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물이 졸졸졸 흐르는 거야. 어떤 액체가. 근데 비가 안 오는데 물이 흘러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핏물이었어.
저 위에서부터 누군가가 다쳐서 그 피가 이렇게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걸 봤던 게 2008년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크게 겪었던 투쟁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우리는 물리적인 저항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물리적 저항의 끝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면서 그들은 이명박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긴 싸움을 패배의 기록으로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6년 이 11월 항쟁은 그 우리의 많은 역사적인 경험이 완전히 이제 그 응축이 되면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버스 위에 올라갔던 몇몇 청년들한테 내려와 내려와를 외쳤던 그 소녀들, 오늘 제가 오면서 우리 그 한한상 전 총리의 그 인터뷰를 들려드렸는데 정말 우리의 광장은 세대와 성별과 종교와 인종과 국적을 다 넘어선 정말로 이 평화의 대향연이었다는, 그리고 정말 모든 자를 평등하게 만드는, 그리고 모든 자를 하나로 묶어내는 정말 기적의 광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시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촛불항쟁이 결국 세계사에 유례없는 천만 촛불의 평화행진이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게 아닐까.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 소추될 수 있었다. 사실 우리가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감히 박근혜가 탄핵 소추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박근혜를 탄핵 소추시킬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 못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 촛불을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우리 국민들 사이에 막 이렇게 그 물리적인 저항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그 물리적인 저항을 이용해서 전세를 뒤집으려는 분명한 그들의 의도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도들을 다 잠재우면서, 그렇게 잠재우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박근혜를 탄핵 소추시키고, 그리고 정말 이 평화의 민주주의의 평화의 행진이라는 그 놀라운 세계사의 기록을 남기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돌아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2016년 우리 11월 항쟁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뭘까? 저는 그게 여기 이 팽목항에서 시작됐다. 이 팽목항에 이 수없이 달려있는 이 노란 깃발들이, 그리고 이 노란 리본들이 우리의 이 11월 항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여기에서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팽목항을 볼 때마다 정말로 속상하고 미안하고 죄책감에 막 시달리면서 우리가 봤다라면, 이제 우리가 이 팽목항을 우리의 좌절과 실패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고 이 팽목항에서 우리의 승리가 시작됐다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상징으로 우리가 이 팽목항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팽목항에 다시 와서 정말 고맙다라고, 우리 자신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자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우리가 미수습자,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으로 모든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기고 못하는 게 없는 이 인류의 과학이 저까지 배를 못 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1000일이 되도록 저 배를 건지지 못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기술이 수십 킬로의 터널을 뚫어내는 해저 터널을 뚫자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1000일이 되도록 저 배 하나를 못 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건 못 건지는 게 아니라 안 건지는 거죠. 저 배를 건져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했는지
그게 드러나는 게 두려운 자들이 저 배를 건져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배에 아직 갇혀있는 미수습자 9명의 목숨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닌가. 우리가 건져 올려야 되는 우리의 정말 의무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 배를 건지고 9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해야 된다. 전 태평양을 다 뒤져서라도 9명의 미수습자를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독일에 가보니까 곳곳마다 그 자기네들이 저질렀던 유태인 학살에 대한 회개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주마다 있대요. 그러니까 또 지자체마다 자기네들이 그 유태인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전부 다 회개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잔혹한 인간이 인간 이하의 짓을 저질렀다는 걸 모두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녀상이 이제 막 설립되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우리 소녀상은 우리가 피해자였지만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해자였다는 걸, 그걸 모든 주가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기념관들을 곳곳마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독일은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죠? 70년 전에 독일의 그 수용소의 경비, 죽인 살인범이 아니야. 군인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야. 그 수용소의 경비였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노인에게 징역형을 때리잖아요. 그 90세 노인에게 징역형을 때린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게 그 독일인들이 느끼는 어떤 자책감, 자기네들의 그 죄책감 있잖아요. 그 죄책감을, 그리고 제가 볼 땐 그게 자기네들이 사실은 그 유태인들이 죽어갈 때, 그 유태인들이 죽어갈 때 침묵했잖아. 그 침묵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의 표현이었다고 봐요. 그 죄책감이 결국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거야. 우리가 이 팽목항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느꼈던 그 죄책감보다 아마 그들은 지들이 가해자였기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소위 그 책임자들을 끝까지 처벌하려는 자신들의 모습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은 자기네들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건, 이거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고 세월호를 인양하고 저 9명의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그리고 이 세월호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처벌하는 건, 이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너무나 이 큰 상처, 너무나 기가 막혔던 우리의 과거에 대한 회복이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바로 세우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의미가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우리의 자존심 문제야. 우리가 사는 길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월호의 범인들이 처벌받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 11월 항쟁의 승리를 이 희생자들에게 보고하고,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이 승리는 이게 시작이라면 이 승리의 마무리는 이 우리가 세월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법정에 세우고 처벌받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이 마음의 이 상처를 치유하는 그 출발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위해서 오늘 우리 여기에 온 거 아닌가. 정말 여러분 이제 1000일이에요. 997일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저 배를 못 건진다는 게 말이 되냐. 다시 한번, 이거는 못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건지는 거죠. 왜 그들이 안 건지고 있고,
왜 우리에게 잊으라고 강요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잊으라 했던 그것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말 그들의 심장에 인두로 지지듯이 우리가 KT는 되는 것 같아. 예. 지금 제가, 통신사를 바꿨어요. 통신사를 바꾸니까 방송이 되네? 예. 자. 그동안에는, LG가 여기선 방송이 안 되나봐요? 네. 조금 아까 방송이, 이게 지금 녹화가 다 됐을까 모르겠어요. 예. 되고 있어요? 네, 어서오세요. 네. 이게 뭐지? 이 손수건을 누가 또, 하도 울어대니까.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자, 지금 방송되죠? 이게 또 만약에, 이게 지금 방송이 또 안 된다면, 이거는 통신 방해겠죠? 네. 예.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아마 이제 조금 아까 30분짜리, 37분 정도 했죠? 그 방송이 아마 이제 다시 보기에 올라갈 거예요. 예. 다시 보기에 올라갈 테니까, 그 부분 제가 집에 가서 재방송으로 다시 틀어드릴게요. 네. 자,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지금 좀 괜찮아졌죠? 네. 제가 조금 아까 방송을 했던 거는, 예. 소리 좀 줄여주시면. 네. 예. 제가 조금 아까 방송했던 거는 LG 방송이었는데, 제가 오는 동안에 계속 방송할 때 썼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오면서 뭔가 누가 저기 막아놨나봐. 그래서 지금 막, 여기 똑같은 데인데, 예, 똑같은 데인데 지금 KT는 방송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KT는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아까는 진짜로 방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신사를 바꿨어요. 통신사를 바꿔서 지금 한번 다시 시도 중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안 되면, 이거는 진짜 작전인 거죠. 예, 이건 진짜로 누군가가 망치부인 방송을 방해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30분 동안에 버퍼가 있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께 방송, 제가 오늘 왜 팽목항에 왔는가, 예, 3일 뒤가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 세월호 1000일이 되는데, 1000일이면, 이게 보통 기간이 아니죠? 예, 요즘에 이제 연애하는 분들, 예, 남녀 간에 연애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1000일 되면, 문화재라 그러잖아요. 예, 보통 100일 되는 날 헤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1000일이 된 연인들은 문화재라고 그래요. 예, 화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게 1000일이 그만큼 긴 시간이죠. 근데, 이 세월호가 벌어진 지 이제 3일 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난 1000일이 너무 짧지 않았나요? 저는 정말 어제 같아요. 예, 며칠 전에,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며칠 전에 그 여자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래가지고, 국민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잊고 싶어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헷갈린 거고, 예, 우리는 정말 어제처럼 너무나 선명히 기억나는, 하루 같았던 1000일이 아니었나. 1000일 동안 그럼 굉장히 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한테 지난 1000일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도 마치 그날 아침 같은, 그죠?
정말 그날 아침에 망치님 여객선 사고가 났대요 라고 채팅창에 보고 뭐야? 그러면서 YTN을 켜고 그 YTN에서 여러 영상을 보고 그리고 10시 반인가 11시가 됐는데 선장하고 승무원만 도망갔대요. 그 얘기를 3명이 하고 야 뉴스에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알았어? 걔네들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나오고 11시 반쯤이었죠. 그리고 1시 40분에 2시간 만에 사실은 그들 대부분이 배 안에 있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 다음에 생존자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이 돼서 선장하고 승무원만 도망갔다는 얘기가 밝혀지게 되고 그 모든 과정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아우 또 울어 씨. 울면 방송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제처럼 선명하게 우리가 세월호의 그 사고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1000일 동안이 너무 짧았어. 예. 근데 그 1000일 동안 우리들이 이루어낸 게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 예. 그 지난 1000일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낸 건 세계를 깜짝 물론 1000일 전에 997일 전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런 배사고가 났다는 거 그리고 그런 배사고로 아이들을 수백 명을 잃었다는 걸로 우리가 세계를 깜짝 놀랐겠고 정말 어이없는 사고라고 온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던 예 우리 그 사건이었는데 그로부터 딱 997일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서 정말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문제를 예 논점으로 만들어냈고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죄송합니다. 또 이 얘기하면 분노할 것 같은데 자기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누구야? 혹시 저기 본인 차예요? 누군가 차를 강제로 건드린 것 같은데? 예. 누가 차를 강제로 건드려가지고 지금 혹시 예. 누구야? 이 주변에 있었어요? 네, 별의별 방해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해서 또 망치 부인이 포기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알죠? 자꾸 방해하면 나 5시 안 간다? 근데 그거 알지? 내가 옛날에 7월 16일에 그 14년 7월 16일에 원래 그 잠깐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바람에 2시간 더 했잖아요. 나 5시에 갈 거야. 자꾸 방해하면 6시 되고 7시 된다? 해진 다음에도 할 수가 있어. 알지 나? 예, 내가 망치 부인이 그 12시간 생방송 해갖고 목이 나간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목소리가 아침에 9시부터 생방송을 하면서 온 사람의 목소리라고 믿어지지 않는 제 자신이 지금요. 아침에 나한테 준 그 약이 혹시 마약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약을 나한테 준 건가? 예. 제가 사실 지금 오는 길에요. 굉장히 너무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해서 제가 지금 한 7시간 정도 방송을 하면서 왔는데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고 오늘 여기 이렇게 오는 과정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제게 굉장히 중요한 이 지난 10년 동안의 저의 방송을 총정리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이 팽목항에 왜 오는지 사실 모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라니까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 먼 데를 또 왜 또 가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왔는데 오면서 왜 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의 이 진도를 생각하고 팽목항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좌절과 절망이라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패배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말 그 실패의 상징으로 이 팽목항을 기억했었다라면 우리의 지난 1000일 동안이 오늘부터 우리가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 우리가 새로운 선포를 하자. 이제 더 이상 팽목항은 우리의 실패의 상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고 우리가 이 팽목항을 기억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새로 태어난 날
새로 태어나게 된 계기가 된 곳으로 이 팽목항을 기억하고 기념하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팽목항에 오면 울지 말자. 울지 말고 우리가 여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찾아오자. 그래서 이 팽목항을 우리가 널리, 이건 진짜 우리의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팽목항에서 있었던 이 세월호의 참사를 기억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장소라는 걸 선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월호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2016년 민주항쟁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할까를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이제 그렇잖아요. 팽목항이, 그러니까 이 세월호라는 사건은 왜 벌어졌냐? 우리 대한민국의 탐욕이었다. 우리가 진짜 돈 몇 푼 때문에, 저는 그날이 기억나요. 4월 16일 날 제가 방송 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말하라고 했던 바로 그 내용. 이 세월호 사건은 비정규직 사건이다. 저 그 말할 때요, 감옥 갈 각오하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에 없는 말인데 이거 비정규직 문제이고 회사의 문제이고 정부의 문제이다.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걸로 감옥을 가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근거와 출처가 없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해야 된다는 느낌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설마, 근데 그게 바로 사실로 입증이 됐죠. 그래서 정말로 이 세월호에 탔던 선원들 중에 정규직이 1명인가 밖에 없었죠. 정규직이 1명인가 2명밖에 없고 나머지 직원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인데, 그것도 그 나머지 직원들 중에 절반 가까운 숫자가 그 배에 타본 지 일주일이 안 되는 사람들. 그죠? 거의 뭐 그날 당일에 탄 사람도 3명인가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이 며칠 동안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가 이거 의도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고의 침몰설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소위 비정규직들, 대부분 탄 지 얼마 안 된 비정규직들 때문에 이 고의 침몰설이 나온 면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로라는 네티즌이 진짜 길고 긴 노력을 통해서 고의 침몰설이 잘못됐다라는 입증을 해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제가 지난 997일 동안 계속 방송하면서 세월호가 고의 침몰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의 침몰은 아니지만 고의로 숨기려고 한 건 맞다.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건 맞고, 그리고 세월호가 벌어지도록 아무도 막지 않은 건 맞다. 일부러 배를 빠뜨린 건 아니지만 모두가 고의로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건 맞다. 고의적으로. 과연 그럼 뭘 고의적으로 방치했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나시죠? 2014년 제 기억에는요, 4월 22일부터였던 것, 아니야. 4월 16, 17, 18, 19, 20, 일요일부터였어. 그해 일요일부터 유병헌 얘기가 나와요. 세월호의 모든 문제가 유병헌 때문이다. 유병헌만 잡으면 된다. 유병헌에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러면서 유병헌 얘기를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인가 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전부 다 유병헌 잡아도 들인 줄 알았어. 그죠? 잡아서 구속해 놓은 상태인 줄 알았어요. 한 달 동안 유병헌한테 책임을 물으면 된다는데, 어이가 없게도 한 달 만에 유병헌 신상 확보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게 아마 6월 초였죠? 유병헌 시체가 발견된 게? 그죠? 6월인가 그랬죠? 그래가지고서는 유병헌을 찾는다고 그러더니만 그걸 또 못 찾았어. 그러다가 원래 168인가 158인가 됐다더니 죽은 시체는 더 조그만 지고, 그 금리빨의 위치가 다르고, 그런데다가 늘 안경을 썼는데, 이게 그 증거 안경이라고 갖고 왔는데 시체는 백골인데 안경에는 먼지도 없고. 근데 이거 유병헌 맞냐고 물어보면 네 조국이 어디냐고 그래갖고 우리가 맞다고 인정을 했어야 됐던 그 기가 막혔던 유병헌 사건. 근데 그 유병헌 때문에 온 국민이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어르신들이 유병헌 보고 막 화를 내면서 국민을 등신으로 하냐고, 이걸 지금 믿으라는 거냐고, 바로 그랬던 사건. 그 유병헌으로 막 떠들면서 세월호의 모든 문제는 유병헌 때문이라고 떠들었지만, 실제로 세월호 문제가 일어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첫째, 이명박. 시청자들 진짜 모범생들이에요. 예. 자, 동그라미. 예. 이명박이 뭘 했다 그랬죠? 우리 잊지 맙시다, 오늘. 다시 천일에 기억하는 그날의 일. 이명박이 민간인 여객선을 원래 우리나라에서 20년까지만 운행하고 20년 이상의 민간인 여객선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명박이 그 규제를 없애고 30년까지 검사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유병언이가 그 고물배, 일본에서 곧 폐선시키려고 했던 배를 사가지고 올 수 있는 원인 제공은 이명박이 했다. 첫 번째. 그 다음 이명박이가 그 배를 사오도록 허락을 하면서 그래도 지 양심에 그 막아놓은 조건이 뭐였어요?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 이게 뭐냐 하면 배가 출항할 때 이 그 배의 화물들이 제대로 고정 결박, 고박이라고 그러는데 고정 결박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배에 조탁이라든가 배에 이상이 있다면 선장이 배를 출항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권리가 있고 없고가 어떤 의미냐. 가령 세월호 같은 경우가 7,000톤짜리 이게 화물선이에요. 그럼 뭐냐 하면 만약에 이 화물에 화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배가 출항을 안 해. 그러면 이 화물이 언제까지 어디에 도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장이 그 화물선을 출항을 거부하면 그 화물이 제때 도착을 못 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민사 소송이 걸리는 거야. 민사 소송에 걸려서 손해배상 청구를 선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장이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출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의무 규정을 없앤 게 누구? 이명박. 박근혜. 그거 이명박 아니라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2013년 8월까지 있었어요. 2013년 8월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없앤 거예요.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13년 8월에 없앴기 때문에 그날 그 세월호가 출항을 했어야만 됐던 거야. 만약에 그 선장이 출항을 안 하고 버티면 그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장이 출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 전날 그 유병언이 사갖고 온 똑같은 배 2대가 있었잖아요. 그 또 다른 배에다가 소위 그 문제의 철근, 과적 철근을 실으라고 강요를 해요. 누가? 국정원이. 예. 그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짓기 위한 그 철근을 실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 선장은 거부를 했어요. 왜? 그 선장은 정규직이었어요. 정규직 선장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 전날 출항한 배에는 그게 안 실렸던 거예요. 과적 철근이. 근데 다음날 소위 그 문제의 세월호에는 그 선장이 비정규직이었죠. 직원들도 비정규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거야.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도 없어졌지. 거기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지. 이 사람들이 우기면 어떻게 돼? 재계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출항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배에, 이 배는 누가 관리하던 배다? 국정원이 관리하던 배다. 국정원이 관리하던 세월호에 불법적인 과적 철근이 실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적 철근이 실렸는데 뭐가 또 안 됐어? 고정 결박이 안 된 거야. 그럼 고정 결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철근이 만약에 한쪽으로 실구러지면 이 배가 당연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 선장이 출항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선장의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배를 출항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당일에 배를 출항시킨 그 인천항만 다른 배들은 아무도 출항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시계가 1km가 안 됐기 때문에. 1km가 안 되면 배가 원래 출항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날 세월호만 출항 허가가 떨어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출항 허가가 딱 30분이었다는 거야. 근데 7,000톤짜리 배가 7,000톤짜리 배가 출항을 하려면 출항 준비하는데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항 허가가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30분 동안 출항 허가가 됐는데 그 30분 동안에 배가 출항을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는 거야. 그러면 세월호는 30분 동안 출항 허가가 된다는 걸 세월호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틈에 출항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명박이 20년짜리 민간인 여객선을 30년으로 연장했고,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관리하던 세월호에 불법적인 과적 철근이 실렸고, 그리고 그게 고정 결박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날씨가 절대 출항하면 안 되는 날 아이들 수백 명을 싣고 그 배가 출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자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이가 그렇게 자전거 타고 놀러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테니스 치면서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4명의 죽음의 원인 제공자가 이명박이다. 그리고 이 박근혜다. 그리고 국정원이다. 그리고 인천항만이다. 그리고 세월호는 배 구조가 잘못 고쳐진 배다. 잘못 고쳐진 배를 운항 허가해준 게 누구예요? 한국선급. 잊지 마세요. 누구요? 한국선급. 한국선급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회사예요. 이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한국선급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배에 운항 허가를 한대요. 국내에서 운항되는 모든 배에 운항 허가를 내주는 데가 한국선급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한국선급이라는 회사에서 운항 허가를 내주는데 그 허가권이 독점적이야. 다른 회사는 아무도 그 권리를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한국선급이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 잘못 고쳐진 배들에게 운항 허가를 내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벌어진 그 많은 선박 사고들이, 해난 사고들이 전부 다 누구의 죄야? 한국선급의 죄예요. 무엇보다 세월호는, 이 세월호가 로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래 위로 긴 배였대요. 원래 이 배가, 큰 배는 이게 옆에 단면도를 봤을 때 이렇게 넓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배수, 해면에 접하는 면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는 아래쪽에는 화물을 싣고 위쪽에는 그 사람을 싣기 위해서 이 배가 세로로 긴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로 긴 배이기 때문에 뭐가 어려워? 균형 잡는 게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세월호를 일본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 균형점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형점이 조금만 잘못돼도 이 배가 뒤집어지는데, 유병원이 사다가 어떻게 했다고? 증축을 했다고. 그것도 어디를? 위쪽을 더 무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화물을 실는 문을 더 넓히고, 그래서 그렇게 잘못 고쳐진 배였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가 출항하자마자 뭐가 고장나? 조타기라는 게 고장난다는 거예요. 조타기가 뭐냐면 배 방향을 잡는 기계인데, 그 도구인데, 이게 배 균형을 못 잡으니까 조타기가 처음부터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타기에 대한 수리 요구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월호가 출항했던 그날도 그 일주일 전인가 조타기 수리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일주일 전에 제출된 수리가 됐다는 서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난 조타기를 가지고 배가 출항한 거예요. 지금 한간에 급변침 얘기가 나오잖아요. 급변침이, 그래서 고의적으로 급변침이 일어났고, 이게 뭐 잠수함이랑 부딪혔고 별의별 얘기가 많잖아. 제가 볼 때 그 급변침은요, 조타기 고장 때문이에요. 원래 조타기가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돌려야 조금 움직인대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타기가 고장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장난 조타기를 알고 있으면 선장이 원래 출항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박근혜가 없앴기 때문에 고장난 조타기를 가지고 세월호가 출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변침도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건 팩트는 조타기가 고장나 있었고, 고장난 조타기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배가, 그러니 한국선급
이명박, 박근혜, 국정원, 인천항만 모두가 범죄자예요. 그런데 이 범죄자들이 처벌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박정희 때 한국성급이 만들어져서 대한민국의 모든 민항선의 운항허가를 내준 뒤에 그 많은 해난사고가 일어났는데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그 서해 페리오 사건, 김영삼 때 서해 페리오 사건 때만 책임자가 처벌받았다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대적인 해난사고에 책임자가 처벌받은 적이 없대. 특히 박정희 때 두 번이나 대량 인명사고가 나는 해난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도 책임자 처벌 없이 그냥 덮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자기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왜 나는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러면서 지금 깔아 뭉개고 있는 게 세월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병헌이 죽으면서 모든 책임자가 처벌받은 것처럼 그 다음에 선장하고 승무원들이 그때 처벌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해군함정 1, 2, 3정, 해경 1, 2, 3 구조정의 구조정 정장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벌받고 끝날 문제냐고. 그 1, 2, 3정 정장이 와가지고 선장하고 승무원만 구한 거, 그 나쁜 새끼죠. 쳐 죽일 놈이야. 그런데 걔가 왜 그랬대요? 그때 그 미국의 NBC 방송에 영상이 남아있어요. 영상 뉴스가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그 직원들도 승무원들더러 너네 왜 승객들을 남겨놓고 니네만 도망갔냐? 그렇게 계속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다? 지시를 받았다. 탈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탈출했다. 우리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이게 승무원들의 발언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그들을 탈출시키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 선장과 승무원들더러 탈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밝혀졌어요?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 1, 2, 3정 구조정장도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위에서 지시를 받고 했는데 아무도 그 윗놈들은 처벌받지 않은 거야. 도리어 그리고 얼마 전에 밝혀졌잖아요. 세월호 사건 당시에 해경 책임자들이 모두 승진했다.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해경 그 관계자들이 모두 승진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들이 처벌받고 감옥 가야 될 것들이 승진해서 더 많은 월급 받고 있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 이게 바로 이 세월호에서 우리가 풀지 못한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월호에 대해서 잊을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월호의 책임자들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잊어버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세월호 문제가 그 책임자들이 마지막 한 놈까지 벌받지 않는다라면 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이 저기에 저 임시 가건물에 있잖아요. 이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다음엔 우리가 어느 바닷가에서 우리가 저런 가건물에서 내 가족들 어떻게 된 거냐 진상규명하라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세월호 지난 희생자들이나 유가족을 위해서 진상규명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유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에 우리의 남은 생을 걸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월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어야 다시 이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는 우리의 이웃이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의 유가족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다짐해야 되는, 각오하고 다짐해야 되는 팽목항의 약속이 아닌가. 오늘 제가 이곳에 온 건 첫 번째, 우리 팽목항을 더 이상 실패와 좌절로 기억하지 말자. 팽목항에서 시작된 우리의 반성이 2016년 세계를 깜짝 14년 팽목항 이 세월호 사건으로 세계를 놀래킨 우리의 부끄러움이 2016년 평화의 촛불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기록의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팽목항에서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월호의 사건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마지막 한 놈까지 처벌받게 해서
우리의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똑똑히 기억할 거다. 내가 죽기 전에 세월호의 마지막 책임자가 처벌받는 걸 보고 죽겠다.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신년 소원을 적어내라는 봉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에 소원을 적어내면서 헌금을 하는 봉투였는데 거기에 뭐라고 쓸까? 거기에 제가 첫 번째 세월호의 진상이 규명됐으면 좋겠다라고 썼어요. 내 평생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면 그 중에 하나는 세월호의 진상이 모두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책임자가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죽기 전에 세월호 책임자들이 처벌받는 거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팽목항에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팽목항의 선포 그리고 팽목항의 약속 그 2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막 와가지고 막 울고불고 늦게 온 주제에 울고불고 방송을 껐다 켰다 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 혹시 망치부인 원래 팬이 아닌데 그 왔다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망치부인이라고 하고요. 망치부인은 여러분들이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아프리카 앱을 다운받으시고 검색창에 망치부인을 치시면 24시간 떠들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평상시에 망치부인에게 먼저 첫 번째는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안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 얘기가 끝나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월호 문제를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듣도록 할게요. 물어보도록. 혹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앞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뭐가 이 세월호에 대해서요? 네, 사실은 2년 내내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 네. 사고가 발생하고 9시 45분경부터 배가 넘어가면서 사실은 10시 40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배가 넘어가는 과정 1시간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선원들이 구조된 시간이 10시 정도인가요? 그러고도 한 30분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배가 바로 뒤집어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날 너무 그날은 사실은 그 보도를 못 봤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건져 올려지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찍은 영상에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철근을 과도기로 뭐 하다가 자기들이 실수로 그러니까 뭔가 은폐해야 된다면 사실은 아이들을 건져냈어야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들이 잘못한 걸 덮으려면 그러니까 그 배를 가지고 잘못한 행동을 덮으려면 사고를 최소화시켰어야 덮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럼 덮으려면 사람들이 빨리 나오게 했어야 되거든요. 라이프 자켓이 그 주변에 배가 너무 많았으니까 바다로 뛰어내리기만 하면 무조건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밖에 막 헬기 떠 있고 구조정 와 있는데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이유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날의 사고를요. 우리가 이제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5시 반까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지시를 첫 번째 내리는 게 전원 구조 지시를 내리는 게 10시 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아니 뭐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하기가 힘든가 이런 개소리를 해가지고 국민을 뒤집은 게 5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7시간 동안 뭐 했느냐가 논점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되는 바는 이 배가 기울기 시작한 건 7시 반이었다. 그게 아이들이 찍은 영상에 나와요. 7시 반에 이미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 이미 배가 기우등에서 그러니까 생존자의 주장이잖아요. 배가 기울어서 음료수 병들이 다 굴러 내려갔다. 그때 한번 뭔가 크게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에서 무슨 잠수함 충돌설이 아니라 이미 언제 7시 반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7시 반부터 기울기 시작한 배가 8시 50분이 됐을 땐 심하게 기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119에 신고하는 시간이 8시 50분경이에요. 그때 아이들이 신고하니까 119에서 뭐라 그래요? 위도 경도를 대라 그래요. 쳐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애들더러 위도 경도를 정확히 대라고 그러면서 구조정에 오질 않아요. 그러다 구조정이 도착한 게 9시 20분인가 되죠. 9시 20분에 구조정이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10시 전이에요. 9시 40분까지인가 그때 한 짓이 뭐냐면 저기 조타실로 가요. 조타실로 가서 선장하고 승무원만 딱 구조해서 멀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배 뒤쪽에 있어서 일반 어선들이 구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게 언제까지냐? 10시 반까지예요. 그러면 10시 반까지, 그러니까 9시 반경에 해경이 선장과 승무원만 빼서 이 새끼들 가버렸고, 그리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뭐냐? 방송이 끊겨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찍은 영상에도 보면 9시 9시 28분인가가 아마 제가 그 JTBC에서 봤던 거 네. 사실 10시 가까이 제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들었거든요. 10시 가까이. 네, 그래서 사실은 건져진 애들은 위쪽에 있는 애들이 그냥 이러다 넘어가겠다 해서 이제 막 내려오라고 하니까 건져진 애들이지. 사실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신 이유가 자기 학생들 모으야 도로 되니까 구하려고. 선생님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가만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 수정되지. 근데 사실은 가장 이제 저희가 이제 보니까 이 배 사고는 무조건 뒤집어질 것 같아서 뛰어내려야 되는 게 사실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99 이상 넘어가는 그 상황에도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이유가 걔네들 수정시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어떤 여직원이에요. 그게 이제 그 국정원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여직원인데 얘가 가만히 있으라고 맨 처음에 방송을 해요. 그 다음에 남은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남자 직원들이 한 3명이 돌아가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특히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라고. 네. 근데 지난번 방송에 그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한 사람이 살아있다고. 네, 여자가 맨 처음에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한테 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자가 검찰 측 증인이었어요. 세월호 재판 당시에 그 여자가 검찰 측 증인이었고 그리고 검찰이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살아났는데 그 여자에게 진실을 묻는 사람도 없었고 누구의 지시로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느냐를 아무도 묻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정말 배에서 무언가 숨기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사고를 최소화하는 게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밖의 상황에서 무언가 숨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 사고를 키웠어야 한다는 그런 너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추측인데요. 그 이제 10시 반까지 쟤네들은 일단 선장하고 승무원을 구했어야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배에 과적된 철근을 알고 있는 게 선장과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걔네들 입단속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그 벙커 회의, 청와대 벙커에서 얘네들이 NSC가 모여갖고 회의를 해요. 근데 9시 반이 어떤 시간이냐면 선장하고 승무원이 구조된 시간이에요. 그때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쟤네들은 이제 선장하고 승무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문제를 덮을 수 있다. 과정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생각을 못한 게 뭐냐면 이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시 반부터 이 배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져서 11시 5분에는 이미 배가 꼭지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 30분을 얘네들이 예측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나왔던 그 김기춘이도 그러잖아요. 7,000톤짜리 배가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배가 그렇게 빨리 가라앉을 거라는 걸 예측을 못했다는 게 뭐에도 나와 있냐면 10시 40 몇 분경에 그 청와대 직원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승객들 다 어딨냐고. 승객들은 지금 어딨냐. 그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은 진짜 죽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이것들이 무능해가지고 그 배가 그렇게 빨리 그러니까 뒤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잖아요. 빨리 화물을 싣고 빼려고.
그 배로 침수가 돼서 배가 확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걸 빨리 가라앉을 수 있었다는 걸 그놈들이 몰랐던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 자료 영상을 보면 네. 사실은 이 세월호가 그렇게 빨리 뒤집어진 게 아니라고 이제 이번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와요 그럼? 그러니까 평행수를 깨버려서 애가 확 뒤집어져서 사실 사고가 커진 거다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보면 선장을 건져내고 나서도 사실 선장이 탈출한 이유는 배가 위험하니까 이제 탈출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1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1시간이면 그 1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건져낼 수 있었을 맞아요. 상황인데 그 선장 다 그래요. 나왔어요. 그럼 걔네들 입단속 시켰어. 그리고 나서 1시간이나 맞아요. 있는 시간은 그 자료 영상에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배였고 평행수 뺐다 이거 아닐 수 있다. 음. 굉장히 정상적으로 뒤집어진 거다. 이게 이제 그 이제 학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여튼은 가장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가만히 있으라고 누가 지시했냐. 그렇죠. 사실은 어른들이 수용 못해서 못 나온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호하려고 못 나오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저는 진짜 그 가만히 있으라고 누가 했는지 반드시 알아요. 그래요.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가. 그리고 왜 3명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얘기했는가. 10시 반까지. 그죠?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특히 단원고 학생들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얘기를 왜 했고 누구의 지시였는가가 이게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직원들도 대부분이 초짜였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정원하고 연관된 그 여직원 걔를 찾아서 너 왜 그 얘기를 했냐, 누구의 지시였냐, 그 얘기를 진짜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가 진상규명을 해내야 되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걔네들이 그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한 그 얘기가 처음에는 2014년에는 문제가 됐었는데 그 뒤로는 다 이제 잊혀졌던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방송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도대체 그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누가 내렸나. 그때 왜 일부 그 뭐라 그러나 배를 타본 아버지가 어느 반 하나는 구해냈잖아. 거의 대부분 살아났던 게 당장 나와라. 그래서 애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와서 그 반만 살아난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게 상식이었다는데. 문틀이 조금만 안 맞아도 문을 못 열잖아. 집에서도 네. 안 열리잖아. 아니 문틀이 조금만 안 그런데 그 맞아도. 영상 보면 다 그럼 열려 그 말씀 그 구했다는 그 사람은 문을 안 열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어떤 그 배를 탔던 아빠예요. 배를 아는 아빠가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문이 안 열린다. 하여 우리가 자동차도 문이 이렇게 그 압력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게 기울기 시작했다라면 당장 나와야 된다. 그때 당장 나와!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반 애들은 전부 다 나왔던 건데 나머지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집에서도 문틀이 안 맞으면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저 배들 조금만 맞으면 예. 못 열잖아요. 그죠? 지금 저 배들도요. 사실 여객선을 처음 타면 원래 다른 나라는 20분인가 30분 동안 탈출 경로를 알려주고 구명조끼가 어디 있고 당신이 만약에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탈출하라는 탈출 지시를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탈출 지시를 모든 배에 탄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령 우리가 비행기 타면 맨 스튜어디스들이 이거 하잖아요. 뭐 똑같이 후 불어라 이런 거.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객선들이 그거를 알려주는 데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저 여객선들에 실려있는 구조정들이 가동되고 있느냐. 저게 원래는 전부 다 가동되는지 매달 실험을 해야 되는데 전혀 실험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지금도. 세월호 이후에 변한 게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이죠. 민간인 여객선을 탔을 때 탈출 방법에 대해서 여전히 교육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민간인 여객선의 구조정 운영 방식, 그 작동 방식을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고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세월호에 그 많은 구조정들이 전부 다 쌓여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구하지 못한 면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비정규직이었고 이런 승객들의 탈출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지시받지 않은 제대로 되지 않은 승무원들이 배를 운항했기 때문에 벌어진 기본적인 문제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간인 여객선들이 탈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공유하지 않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도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그리고 이 구조정에서 선장과 승무원을 빼오면서 마지막으로 탈출하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그 말을 안 하고 1시간 동안 애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였던 문제, 그게 지금 진짜 우리가 밝혀내야 될 부분이에요. 예, 맞아요. 정말 누가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하라고 했는가. 그게 우리가 밝혀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실의 한 조각인 것 같아요. 그날 진짜 주변에 배가 정말 많은 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정이 없어도 네. 뛰어만 내리면 라이프 네. 자켓을 입을 수 있고 딱 뜨니까 모두를 건져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보통 30분 걸린대요. 300명 정도가 그런 배에서 나와서 탈출하는데 10분. 근데 네. 이 1시간을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 영상이 찍은 거 보면 야 우리 나가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맞아. 방송에서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으래잖아. 밖에 나가면 바다로 떨어지나 봐. 애들이 10시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건 어느 정도 이유가 있죠. 그쵸. 그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정치권도 수사기관도 또 재판정도 모두 그 말을 잊고 덮었는데 사실은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어요. 그쵸?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죽었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세월호 세대다. 얘네들이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용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은 그 말을 잊고 덮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고 그 말을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것과 별개로 누가 그 지시를 내렸는가는 꼭 밝혀내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간인 여객선의 규제를 바꾸고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를 없앤 것도 알고 한국 성급의 잘못도 알고 그런 다 알고 있는데 그 말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를 어떤 연놈이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진실이에요. 그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찾아낼 진실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던 자가 누구냐. 최초 지시자가 누구냐. 그걸 꼭 찾아내야 된다. 이 부분 예,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또 이 세월호에 대한 또 의문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된다. 아, 제가 또 아까 빼먹은 얘기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아침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7시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배가 기울기 시작한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 3시간 동안에 왜 구조 지시가 없었는가. 박근혜 구조 지시가 10시 28분에 처음 나오거든요.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왜 3시간 동안에 구조 지시를 아무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NSC가 벙커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NSC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의 CCTV를 가동시켜서 볼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시간에 무슨 회의를 했던 거냐.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왜 아무도 3시간 동안에 그리고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침에 7시 50분인가 아침 방송에 여객선 사고 그 자막도 나왔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거. 그죠? 다시 보기도 없고 자막이 사라졌다는 거. 그러면 그 7시 50분에 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누군가는 알았다는 건데 왜 아무도 구조 지시를 안 하고 3시간을 보냈는가. 우리가 지금 그리고 그 사실 해경이나 뭐 이런 모든 미친놈들의 미친 짓이 그때 일어나요. 지금 박근혜 혼자 미친 짓이 10시 반에서 5시 반까지고 실제로 모든 국가기관이 애들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실제로 그 3시간이었죠.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런데 그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구조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될 진실이다. 그 3시간. 그게 골든타임이다. 근데 우리는 이미 배가 뒤집어진 다음이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그 뒤에 48시간,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면서 골든타임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모르게 물타기에 세뇌 당했는지도 몰라. 그죠? 진짜 골든타임은
7시 반 배가 기울기 시작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 그 3시간이다. 왜 그 3시간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지금 시각이 4시 반이에요. 예, 이제 벌써 배가, 이제 그 해가 지기 시작한, 해가 지려고, 예, 서쪽으로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데, 예, 오늘 그 997일째, 그니까 제가 여기 팽목항에 한 4번째 왔는데, 뭐라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왜? 1000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세월호 1000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팽목항에서 이 선포하고 약속을 한 것처럼 또 내일 또 각 광장에서 큰 도시의 광장들에서 촛불들을 들겠죠. 이 촛불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내일 주제가 그거래요. 세월호 1000일을 준비하면서 박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일 전국에서 세월호 인양을 위한 어떤 결의를 다지는 그런 운동들을 대대적으로 펼치자. 예. 그 얘기를 우리가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잊지 말고, 저도 이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가지고, 예. 질문. 네. 아까 한국 선급. 급이라고 선급. 말씀하셨죠? 예, 예. 그 이제 잘못된다는 게 네. 이게 증명이 되고 또 우리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냥 이렇게 했는지 또 혹시 그걸 법제화되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한국 선급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요? 예, 아니면? 그거라든가 아니면 우리 항공 비행기를 타면 그 안전교육을 하듯이 아까 아직 토선박에서는 그런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요. 예, 예. 매달 안전점검을 받도록 법은 있는데 예, 예. 그 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그 안전점검을 하는 회사를 선주들이, 우리나라의 선주연합이라는 데에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페이퍼 컴퍼니가 매달 안전점검했다는 가짜 서류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첨부해서 정부에다 보고를 하면 안전점검 받은 줄 아는 거죠. 그것도 문제이고, 그 다음에 그 한국 선급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는 했어요. 이 배가 잘못 고쳐졌고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 배를 운항허가 냈냐, 그때 사건 당시에는 조사를 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세월호 같은 사고가 터지면 그러면은 인명 구조를 위해서 어떤 원칙으로 구조해야 된다는 지시사항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 이번 기회에 예. 그것도 같이 공유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 매뉴얼 그래요.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예, 예. 예. 우리가 정말 음. 그 정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죠. 이제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이런 걸 정말 법적으로 안 되면 처벌하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안전점검을 그 무슨 페이퍼 컴퍼니에다 맡겨가지고 걔네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물어서 정말로 구조정 띄워봤냐, 구조정 가동되는 거 봤냐,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묻거나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만약에 안전점검 안 하면 연금을 못 받게. 그럼 얘네가 목숨 걸고 할 거라고. 공무원 하는 유일한 이유가 연금이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 안전점검 안 하면 연금 못 받게 하겠다. 법을 만들면 아마 공무원들이 뒤지게 열심히 조사를 하겠죠. 그거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순환구호법을 그때 아마 개정한다는 노력이 있었는데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이명박 때 한나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여소야대가 됐으니 지금 그 순환구호법을 개정을 해서 실제로 이게 구조가 없잖아요. 구조의 원칙이 없어. 그래서 이 민간인 여객선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것에 앞서서 인명을 구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법 개정 운동, 그것도 우리가 벌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보지 말고 우리가 계속 길게 계속 싸워나가야 돼. 그 부분으로 운동한 부분으로 제가 또 기억할게요. 예. 그 가만히 있으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 진짜 민간인 여객선의 이 구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거, 법적 장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월호 특조법도 지키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책에 대한 부분은 또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세월호 1000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그 부분을 만들어내자, 이런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네. 오길 잘한 것 같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요거 우리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으세요? 오늘 이거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제일 잘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인양 문제는 진짜 그 인양 회사가 인양 전문가가 아니라며. 그죠? 지금 제가 동거차도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 동거차도에 계신 유가족들이 계속 얘기해. 낮 동안은 안 한다. 그리고 밤에만 뭔가를 건져내고 있다. 그리고 배를 지금 파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손실 없이 배를 인양해야 진실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진짜 그 동거차도에 가서 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갔다가 나올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동거차도를 못 가는데요. 그 3월 달부터 배편이 4시 배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4시 배가 생기는 대로 들어가서 동거차도 그 우리 유가족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방송 꼭 할게요. 그래서 정말 그 인양 부분, 진짜 이 인양을 1000일 동안 못했다는 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개의 젖을 빨소리다. 진짜 1000일 동안에 건지지 않을 수가 못 건질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안 건지는 거다. 이거 우리가 정말로 그 인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정말 유가족이 되게 미수습자 가족들이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내가 세상에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비참한 소망이 그건 것 같아.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누가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오죽하면 1000일 동안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저 배를 건져서 시신을 수습하게 해달라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48년 동안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비참한 소망이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그 소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비참한 소망에 대해서 다시는 그 소망이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정말 올해 우리가 배를 인양하고 미수습자가 수습되는, 우리 그것만이라도 제발 이루어냅시다.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정말 온 국민이, 정말 우리 5천만 국민이 새해의 소망을, 담배도 끊고 다이어트도 하고 집도 사고 직장도 가고 많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5천만이 딱 1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세월호 인양하고 저 미수습자의 가족이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비참한 소망이 다시는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도록 우리 5천만이 딱 1분씩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가족들이 더 이상 비참한 소망을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빌어봅니다. 여러분들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들어본 가장 비참한 소망, 유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저 소망이 다시는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올해는 이분들이 그 가족들을 찾을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봅시다. 실패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 올해가 지금 1월 6일이고 아직 360일이 남아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배를 건지라고, 그리고 저 미수습자들을 수습하라고 외쳐봅시다.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광화문 시 집회가 네. 지금 굉장히 축제처럼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가기 전부터 세월호보다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 전에 다른 주제로 그런 광화문에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잖아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리고 있다가 지금 이 세월호 축제 분위기의 시위가 끝나면 어느샌가 사람들이 물처럼 빠져나갈 텐데, 그 다음에도 세월호나
예전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다 같이 거리에서 축제를 벌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월드컵이 끝났을 때 이제 뭐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호 때문에 남은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됐을 때 남게 될 부분들은 얼마나 공허할지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단지 팽목항의 선언이 아니라 저는 그 세월호 광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시장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이 그 세월호 광장을 지켜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시장이 새누리당이었으면 그 광장이 세월호 광장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월호 광장 자체가 유지될 수 있느냐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세월호 광장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4년 4월 16일부터 거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그 무수한 유가족들이 그 모욕당하고 그 일베나 이런 그 허접 쓰레기들이 와서 공격할 때 그 모든 수모를 견디면서도 그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365일을 지나 600일, 700일을 지나 지금 1000일 동안 거기 있었던 사람들인데 축제만 받겠습니까? 더 모진 일도 겪고 거기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게 이 축제가 그 세월호 광장과 관계없는 축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세월호 광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유가족들이 만들어낸 첫 번째 승리의 결과물이다. 그게 지금의 이 그 11월 항쟁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세월호가 별개인 것처럼,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나면 세월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 그건 아니다. 이제 그 허전할까봐, 예. 근데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그 무수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지켰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건 우리가 채워줄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약속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그게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기 그 광장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997일 동안 계속 적어왔던 것처럼 세월호의 마지막 한 놈이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억할 거거든요. 아니 뭐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도 우리는 기억할 거잖아요. 저는 기억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세월호 광장에서 그 공허감을 느낄까봐 그거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도리어 그 세월호 광장이 광주에도 가면 있잖아요. 그죠? 광주에도 가니까 세월호 광장이 있고 그 마산에도 가니까 약간 창원이었나? 거기도 세월호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에도 그리고 미국에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월호를 위한 행사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어요. 이건 그 광화문 광장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이 오늘의 이 변화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공허할까봐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실 그 월드컵에 그 사람들이 뭘 했냐? 노무현을 만들었어요.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들이 막 줄지어가지고 응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8월 달에 사실 노무현 그 경선에 한 영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뭐 했냐? 2004년에 노무현 탄핵당했을 때 그 붉은 악마들이 나와가지고 줄 맞춰서 앉는 법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10만 명이 그 광화문 거리에 앉을 때 그 중간에 복도 내는 거, 그게 붉은 악마 했던 사람들이 가르쳐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때는 안 갔는데 2004년에 그 탄핵 집회 가보고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만 이게 그 2002년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들이 개발한 방법이다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월드컵 이후에 공허했다? 아니요. 그 월드컵의 성과로 노무현이란 사람이 그 경선에서 이겼고 2004년에 탄핵당한 노무현을 돌려놓은 것도 그들인 것처럼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2016년 촛불항쟁의 승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승리는 시작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세월호의 진상들을 밝혀나가고 책임자를 처벌받게 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 시작이 그들의 노력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세월호 광장을 지키려면 다음 서울시장도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된다.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될 부분이다. 예. 그래서 저는 저 박원순 시장님이 이번에 그 대선 출마하려고 시장을 그만둔다 할 때 소리를 질렀잖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왜 그랬냐? 세월호 광장 뺄까봐. 제가 그 오세훈 때 그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벽치고 지랄 연병을 했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세월호 광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만둬라. 사전에 그만둘 꿈도 꾸지 마라. 예, 그랬던 거고요. 앞으로도 누구든지 그 세월호 광장을 지킬 만한 사람을 우리가 끊임없이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 각오를 다지면서, 예, 또 다음 분, 다른 이야기 또 하실 분 없어요? 나 이렇게 시민들이랑 얘기하니까 좋네. 내용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우리 시청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자, 네. 지금 시간이 4시 45분, 이제 15분 남았는데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나 우리 세월호를 기억할 사람들에게 여기 오신 분들 혹시 당부하시거나 부탁하실 거 없으세요? 똑같은 말이구나. 부탁하실 거 또는 의견 없으세요? 없으시면, 예. 자, 망치 부인이 997일째, 예, 세월호 참사 997일째 맞는 날, 이곳 팽목항에 와서 보내드린, 예, 특별 생방송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예, 혹시 우리 시청자님들, 여기 계신 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예.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세월호의 팽목항에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예, 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는데, 사실은 제가 또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원래 여기 진도가요, 굉장히 관광으로 유명했던 곳이래요. 예. 관광객들로 인해서 이렇게 참 먹고 살았던 지역인데, 이 앞에 있는 섬들도 그렇고, 하조도, 상조도 이런 데가. 그런데 그 세월호 때 우리가 이제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세월호 그 배에서 어마어마한 기름이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유출돼 갖고 여기 이 섬 일대에서 양식장들이 싹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1000일 전에, 그러니까 997일 전에 그 사고가 일어났고, 그래서 정말 물고기를 잡고 양식을 해서 먹고 살던 이 지역 주민들이요, 굉장히 경제적인 피해를 크게 본 거야. 예. 그리고 여기 이 진도도 사실은 이게 즐겁게 관광을 하러 오던 곳인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슬픔의 상징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도 군민들이 사실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분들이 이 팽목항에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울기만 하지 말고 슬픔으로, 좌절로 이렇게 오지 마시고, 여기를 정말 민주주의의 성지처럼,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2016년 촛불 기적이 일어난 그 시작점이라는 개념으로 기쁨의 공간으로 기억하면서 많이 이 진도를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석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많았는데,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막 화학물질을 뿌려가지고 막 기름을 걷어들이고 막 이랬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도리어 더 안 좋더라. 도리어 어떻게 보면 이 원유가 사실은 자연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석유 박테리아라는 게 있다. 그래서 바다로 원유가 유출되면 그 원유를 먹는 바다 박테리아가 있대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들이 7년인가를 지나면 원상복구를 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쓸데없는 화학물질들 버리지 말고 자연 복원 상태에 맡겨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이 세월호에서 유출된 기름은 사실은 원유가 아니거든요. 예, 원유가 아니고 이게 그 이제 연료로 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 복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자연의 힘이라는 걸 믿고 이 지역이 빨리 환경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복원이 되려면 세월호를 건져야 돼. 이 지역의 환경이 복원되려면 세월호를 빨리 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깨끗해지는 거야, 이 바다가. 그래서 그 슬픔이 건져져야 여기가 다시 이 환경과 기쁨의 지역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들 여기 진도로 그리고 여기 진도 앞바다에 있는 많은 섬들로 많은 분들이 같이 오셔서 이 어민들과 이 지역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래도 저래도 빨리 인양해야 돼. 그게 우리의 목표야. 예,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햇볕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햇볕이 있을 때 사진 찍어야 되니까, 예. 오늘 997일, 세월호 997일을 맞이해서 팽목항에서 보내드린 생방송,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볼만하셨나요? 자, 볼만하셨다라면 업 눌러주시고요. 예, 업과 꿀잼으로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또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고, 돈 없어서 후원 못했어요. 그런 말 하면 기분 나쁘고, 예, 최고의 후원은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건 전야제야. 알지? 이건 전야제야. 우리는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야 돼. 예. 내일이 촛불 1000일을 기념하면서 박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오라. 예, 그날 또 몇 분이 나오실까? 내가 지난주에 1000명하고 악수하다 죽을 뻔했잖아. 예, 이번에는 그거 안 해. 1000명 뭐 악수하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내일 가서 많은 분들을 그냥 볼 거야. 내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세월호 997일에 팽목항에서 보내드린 망치부인 생방송을 여기서 마치고요.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과, 인증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가 이게 지금 4시 50분이 있기 때문에 먹을 거야. 제가 이제 6시가 되면, 6시가 되면, 금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의 저녁 식사 대용이죠. 네. 자, 오세요. 자, 먼저 어린이가 있는 가족부터, 예, 가족 단위로, 네. 뭐 안 찍고 싶으면 안 찍어도 돼요? 네. 저희 지난번에 2번만 왔었는데 기억하시나, 광주에서?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누구신가 했네. 선글라스 껴갖고. 예. 자, 같이 사진 찍을까요? 자, 이거, 잠시만. 누가 찍어주실 분? 찍을 줄 알아요? 이렇게, 뒷배경을, 네. 같이 오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2시간째 기다렸어요. 자, 악수 한번 하실까요? 네. 목포 살아요. 목포?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 네.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역시 카메라 전문가시라서 이게 햇볕 방향이구나. 예, 오세요. 어서 와, 아가야. 예, 아가야가 아니라 친구야, 아가씨. 자, 가족들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다. 예.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또 사진 찍으실 분. 네, 오세요. 네. 안 찍고 싶으시면 안 찍으셔도 돼요. 아가가 없어서.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시.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분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세요. 가운데로 와. 망치.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12시에 왔어요. 뭐, 어떡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네, 하나 찍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오세요. 예, 또, 어서오세요. 예.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 진도가 고향이거든요. 반갑습니다. 예, 아, 진도가 고향이세요? 네, 고향이에요. 예, 어우, 추우신가봐, 어떡해. 오시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계속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살기는 무안에서 살아요. 무안. 네. 고맙습니다. 예, 같이 오세요. 6년 됐어요. 6년 됐는데 세탁기가 없어. 아, 괜찮아요. 오세요. 예, 예, 같이. 예, 예. 그 카메라 좀. 네. 그리고 네. 여기 영암 특산물이 네. 있어서 좀 드리고 싶어서 왔거든요. 가지고 왔으니까 이따 꼭 가지고 가셔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가까이 오세요. 네. 망치. 망치 하나, 둘, 셋. 한 번 더 여기. 잘 찍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신년에 박근혜 박근혜 세달도 안 해먹었다는데 이런도 안 해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고리 3인방하고 최순실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을 만든 자체가 죄 아니에요. 그렇죠. 좀 내려와야지. 그렇죠. 내려오게 해야죠. 자, 또. 네. 자, 망치. 하나, 둘, 이거 찍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70번째. 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좋아. 아구 좋아.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네, 예, 아, 가족이에요? 가족. 네. 앞에. 너도. 네. 하나, 둘, 망치. 한 번 더.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예, 악수. 예.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김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말을 하면 열이 나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자, 어서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냥 시청자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엄마랑 같이. 망치. 어딨지? 카메라 어딨지? 카메라. 여기구나. 네. 하나, 둘, 셋. 자, 김치. 아니, 망치지? 망치.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사진은 좀 네. 이거는 제가 확인했는데 근데 혹시 저보다 인물이 좋으시니까 서울 가시면은 본인이 좀 서비스를 해서 제가 이거 와,
이거는 뭐 네, 감사합니다. 사진, 최선 이거 사진 하나. 헌혈 증서를 이렇게.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해지기 전에. 하나, 둘, 셋. 와이드로.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팽목항에서 사진도 처음 찍은 것 같아요. 저는 광주에서 이거 3시간 동안 갖고 온 거거든요. 아, 3시간 동안 예, 뭘, 예. 뭘 고우신 건데요? 대추, 그다음에 배, 생각, 꼴랐어요. 사진 한번 좀 줄래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천천히 드세요. 아, 좋다. 7시간 걸려 지금 막 왔어요. 아, 어디서요? 단양에서.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손을 올려도 돼. 와이드로. 하나, 둘, 셋. 네. 안산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오셨어요. 아, 죄송해요. 안산 가다 돌아서 일로 왔어요. 어머, 어떡해. 이제 오기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여기 오기 잘했죠. 아니, 그 안산의 기업교실이 너무 무슨 창고 같은 데다가 대충 해놔가지고 유가족들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 가고 진짜 기업교실 빨리 만들으라고, 진짜 만들면 간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게 더 좋겠네요. 네. 자, 이 오면서. 네. 목 아픈 데는 수세미 얘기 좋더라고요. 저도 목이 안 좋은데 이거 네. 목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수세미 얘기. 고맙습니다. 예. 아니, 들어다 줄게. 차 음. 어디로 가셔야 돼? 그래. 네네. 차 어디로 가시나? 혼자 오셨어요. 네. 아, 제가 이거 네. 그 운전은 누가 했어요? 아, 운전을 우리 시청자분이 해주셨고요. 예. 그, 저기. 일단 장비를 좀 챙기세요. 네. 저희가 잠깐만요.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방송, 지금 매니저님 계세요? 매니저님 계시면 좀 얼려주세요. 예. 저기 좀 아까 예. 우리가 지금 무화과 유기농 무화과를 해서 먹고 있어요. 그걸 좀 갖고 왔거든요. 네네. 무화과 즙하고 말린 거. 자, 얼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얼려주세요.